이번 발표 자료에서는 3x3 그리드 형식의 아이콘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메뉴나 섹션 선택을 나타내는 시각적 요소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로딩되지 않았거나 혹은 앞으로 다뤄질 여러 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초기 화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화면 자체만으로는 특정 경제 지표나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시될 상세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 본격적인 투자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용어와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로스 프라피트 리텐션, 즉 총이익 유지율은 기존 분기별 캐시앱 사용자 그룹의 연간 총이익 성장률을 지난 4개 분기에 걸쳐 평균 낸 값입니다. 여기에는 BNPL, Buy Now, Pay Later, 상품의 총이익과 부가 수익이 제외되며 캐시앱 및 연간 기준 스퀘어 사용자 그룹의 총이익 성장률 또한 지난 4개 분기 동안 평균을 낸 값으로 하드웨어, 캐비아, PPP 대출, 위블리 등 인수 전 데이터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스퀘어 사용자 그룹은 특정 기간 동안 스퀘어에 새로 등록된 판매자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J-트랜색팅 액티브, 즉 거래 활성 사용자는 특정 기간 동안 캐시앱 내에서 하나 이상의 금융 거래를 이용한 캐시앱 계정을 의미합니다. 특정 캐시앱 상품의 거래 활성 사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상품을 이용한 최소한의 금융 거래를 한 사용자를 말하며 이는 활성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거래의 예시로는 P2P 결제 송수신, 캐시앱을 통한 상품 구매, 주식 투자 배당금 수령, 대출 상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정들은 하나 이상의 별칭 식별자를 공유할 수 있는데 이는 한 명의 고객이 여러 계정을 사용하거나 여러 고객이 하나의 식별자를 공유하는 가족 단위의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프라이머리 뱅킹 액티브, PBA, 즉 주요 은행 활성 사용자는 급여와 관련된 수취, 세금 환급 및 ACH 송금을 제외한 특정 원화 증권 거래를 포함하여 캐시앱 계정으로 현금이 유입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기준은 캐시앱 카드, 캐시앱 페이, 애프터페이를 통한 결제, 그리고 특정 기간 동안의 ACH 공과금 납부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던 어너, 즉 현대 소득자는 시간제 급여, 기워크, 프리랜싱 등 여러 동적인 수입원을 통해 소득을 얻는 근로자 계층을 지칭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스퀘어의 주요 지표들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4&21에서는 스퀘어 그로스 페이먼트 바리움, 즉 GPV를 정의합니다. 이는 판매자가 스퀘어를 통해 처리한 모든 카드 및 은행 결제액의 총액에서 환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환율 변동 영향을 제거한 성장률은 특정 기간의 실적을 비교 기간의 월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이는 UDES 외 시장에서의 사업 비중과 환율 변동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슬라이드 4에서는 커머스 이네이벨먼트 바륨을 설명합니다. 이는 캐시 F 카드, 캐시 F 페이, BNPL 상품, 그리고 캐시 F 비즈니스의 GPV를 포함하며 Q1 2026부터는 탭2 페이 GPV까지 포함될 예정입니다. 슬라이드 13은 인플로스 PR 트랜색팅 액티브 지표를 소개합니다. 이는 분기별 총 유입액을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로 나눈 값이며 캐시 F 생태계 내 자금 유입을 의미합니다. 슬라이드 4&15에서는 캐시 F 컨슈머 랜딩 어리저네이션 바륨을 정의하는데 이는 캐시 F 보로 및 BNPL 상품에서 발생한 대출 금액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22는 스퀘어 커머스 이네이벨먼트, 직스클루딩 하드웨어, 머너티제이션 레이트와 스퀘어 파이낸셜 솔루션즈 머너티제이션 레이트를 설명합니다. 전자 두 가지 지표는 각각 스퀘어 커머스 이네이벨먼트와 스퀘어 파이낸셜 솔루션즈의 총 GPV 대비 수익성을 측정하며 이는 스퀘어 페이먼츠, 소프트웨어, 론즈, 인스턴트 디파지트, 스퀘어 카우드 등 각 사업 부문의 수익 기여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정의들은 스퀘어의 사업 성과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기준이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회사의 조정 영업이익 재무 조정 내역을 보여줍니다. 먼저 2026년 3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손실이 17만 1,990달러로 기록되었으나 이는 기술 자산 상각, 인수 관련 비용, 구조 조정 비용,
그리고 주식 보상 비용 등을 조정하면 조정 영업이익은 72만 7,672달러로 크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3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분기별 추이를 살펴보면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2025년 6월 31분기에는 48만 4,293달러를 기록했으며 2025년 12월 31일에는 48만 5,371달러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조정 영업이익률이 2025년 3월 31일 20%에서 2025년 9월 30일 18%로 하락했다가 다시 20%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는 각 분기마다 발생한 일회성 비용이나 자산 상각 등의 변동성이 조정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조정 항목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는 조정 EBITDA, 즉 세전,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먼저 2026년 3월 31일 기준 순이익은 마이너스 30만 8,681천 달러로 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비집의 지분에 대한 순이익 가산, 주식 보상 비용, 구조조정 주식 보상 비용, 감가상각비, 인수 관련 비용, 우발 부채, 이자 비용, 비트코인 투자 평가 손실, 기타 영업외 손익, 법인세 관련 이익, 유형자산 처분 손실, 선수 수익 및 관련 원가 조정 등 다양한 항목을 조정하면 2026년 3월 31일 기준 조정 EBITDA는 10억만 221천 달러로 흑자 전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 EBITDA 마진율은 35%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연간 기준일 수 있습니다. 분기별 데이터를 보면 2025년 3월 31일 8억 1,279만 4천 달러에서 2025년 6월 30일 8억 9,142만 2천 달러, 2025년 9월 30일 8억 3,266만 2천 달러,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 9억 2,969만 달러로 변동성을 보였으나 2026년 3월 31일에는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31일 기준의 조정 EBITDA 증가는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자료는 블락 인코어퍼레이티드의 미감사 조정 총이익, 그로스 프라피트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매출액 부문에서는 상거래 솔루션 매출이 2026년 3월 31일 기준으로 29억 3,8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증가한 수치이며 긍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냅니다. 금융 솔루션 매출과 비트코인 생태계 매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총 순매출은 60억 5,700만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매출 원가를 살펴보면 상거래 솔루션 관련 원가가 13억 1,700만 달러로 가장 높으며 비트코인 생태계 관련 원가도 17억 2,8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모든 비용을 합산한 총 매출 원가는 31억 4,800만 달러입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산출된 총이익은 29억 900만 달러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상당한 증가를 의미하며 회사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투자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블락 인코어퍼레이티드의 통합 총이익, 컨설러데이티드 그로스 프라피트 수치를 분기별로 살펴봅니다. 2025년 3월 31일 마감 분기 기준으로 총 순수익은 57억 7,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7%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로 커머스 지원 수익과 비트코인 생태계 수익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수익 비용 측면에서는 총 수익 비용이 34억 8,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7% 감소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생태계 비용의 감소가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수익 증가와 비용 감소 덕분에 총이익은 22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1.8%라는 매우 인상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블락 인코어퍼레이티드는 수익성을 크게 개선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캐시 F의 매출 및 매출 원가, 그리고 이를 통해 산출된 총이익을 분기별로 보여줍니다.
먼저 매출 부문을 살펴보면 2026년 3월 31일 기준 총 매출은 38억 7,100만 달러로 이전 분기들 대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커머스 이네이벨먼트 레버누와 비트코인 이코시스템 레버누의 성장이 두드러집니다. 다음으로 매출 원가를 보면 2026년 3월 31일 기준으로 19억 6,300만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매출과 매출 원가의 차이로 산출되는 총이익은 19억 8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상당한 증가세를 나타냅니다. 이는 캐시 F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표는 캐시 F의 총수익과 매출 원가를 보여주며 특히 2025년 3월 31일 기준 실적과 이전 분기 데이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출 부문을 살펴보면 커머스 활성화 수익은 2025년 3월 31일 900달러 100만 달러에서 전년 동기 832달러 100만 달러 대비 증가했습니다. 금융 솔루션 수익은 649달러 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566달러 100만 달러 대비 늘어났으며 비트코인 생태계 수익은 2,329달러 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2,775달러 100만 달러보다는 감소했으나 2024년 9월 30일 2,462달러 100만 달러 대비로는 소폭 하락한 수준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총 순수익은 3,879달러 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4,173달러 100만 달러 대비 감소했습니다. 매출 원가 측면에서는 커머스 활성화 비용이 176달러 100만 달러, 금융 솔루션 비용이 73달러 100만 달러, 비트코인 생태계 비용이 2,237달러 100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변동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생태계 비용이 전체 매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 및 비용 구조를 바탕으로 산출된 사업부 총이익은 1,380달러 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1,259달러 100만 달러 대비 개선된 수치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캐시 F의 전반적인 수익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스퀘어의 분기별 총이익, 그로스 프라피트를 보여주는 미감사 재무 정보입니다. 먼저 매출을 살펴보면 2026년 3월 31일 마감 분기의 총 순매출은 21억 1,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로 커머스 지원 수익과 금융 솔루션 수익의 견조한 성장에 기인합니다. 비트코인 생태계 매출은 2,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0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다음으로 매출 원가를 보면 2026년 3월 31일 마감 분기의 총 매출 원가는 11억 3,100만 달러로 총 순매출 증가율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커머스 지원 비용과 금융 솔루션 비용이 통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 성장과 비용 관리의 결과로 2026년 3월 31일 마감 분기의 세그먼트 총이익은 9억 8,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9%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비트코인 관련 사업이 이제는 이익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 표는 스퀘어의 총매출이익, 즉 영업이익률을 분기별로 보여줍니다. 먼저 매출 부문을 살펴보면 커머스 지원 매출이 1,627달러 100만에서 시작하여 1,751달러 100만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금융 솔루션 매출은 226달러 100만에서 220달러 100만 사이에서 소폭 변동하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생태계 매출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총 순매출은 1,852달러 100만에서 시작해 1,970달러 100만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긍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매출 원가를 보면 커머스 지원 관련 비용은 947달러 100만에서 1,040달러 100만으로 매출 증가에 따라 함께 늘어났습니다. 금융 솔루션 관련 비용은 5달러 100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생태계 비용은 없습니다. 기술 관련 상각비는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매출 원가가 954달러 100만에서 1,047달러 100만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과 매출 원가의 변화를 종합하여 도출된 총매출이익을 보면
$898 100만에서 시작하여 $924 100만까지 소폭 상승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핵심 사업 부문이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보고 계신 표는 레컨실리에이션즈 섹션의 일부로 스퀘어의 분기별 영업지표를 $100만 단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스퀘어 커머스 이네이벨먼트 그로스 프라피트 즉 스퀘어의 상거래 지원 서비스 총이익을 주목해 주십시오. 2026년 3월 31일 기준으로는 $600만 기록했으나 이는 직전 분기인 2025년 12월 31일의 $726만 감소한 수치입니다. 더 나아가 이 총이익에서 하드웨어 기여분을 차감한 수치, 즉 스퀘어 커머스 이네이벨먼트 그로스 프라피트 익스클루딩 하드웨어를 보면 2026년 3월 31일 기준 $747만, 이는 2025년 12월 31일의 $769만 줄어든 결과입니다. 표 전체적으로 볼 때 2025년 6월 30일 $814만, 9월 30일 $803만, 12월 31일 $769만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6년 3월 31일 $747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스퀘어의 핵심 서비스 부문 수익성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수익성 변화의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